안녕하세요. 언니네 공방 캘리그라피 강사 장은아입니다. 1강에서 이어서 2강을 수업을 시작하실 건데요. 먼저 1강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2강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저희가 보통 선 연습을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을 연습을 했었죠. 굵은 선과 가는 선을 이용해서 선 연습을 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었고요. 모양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는데 보통 길이는 처음에서 끝까지 7cm 정도. 너무 작으면은 연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모양이 동그라미도 있고 선이 만드시다가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그냥 냅두세요. 괜찮으시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도 있었고요. 반대로 하셔도 되시고요. 별표 모양도 있었고요. 이 선 연습들이 모두 다 글씨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읍이 별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실 건데요. 그때도 비읍이 두 번에 나눠서 쓸 수 있는 획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에 나눠서 쓸 수 있는 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번에 나눠서 쓰는 획은 둥글게 쓰는 획이 있고, 그리고 V라인으로 쓰는 획이 있고요. 그리고 획이 하나 휘어지는 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에 나눠서 쓰는 획은 V라인이 반으로 쪼개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옆에 똑같이 온 다음에 가운데를 연결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니을자 같은 경우에는요, 3회번, 그리고 니을자 같은 경우에는요, 세 번에 쓰던 획을 한 번에 이어서 쓰는 획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둥글게 쓰는 획이랑 지그재그로 쓸 수 있는 획이랑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기역자에서 연결해서 쓰는 획도 있어요. 요 설명은 안 해드렸다면 단순하게 쓰시는 방식인데요. 기역에서 띄지 마시고 그대로 연결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굵기 조절은 내가 어느 쪽에 둘지에 따라서 글씨가 바뀐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지그재그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지그재그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4개의 공간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균일하게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획이 첫 번째 그어지는 가로선과 여기 선과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가로선이 동일하게 그어주시면은 니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조금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렸었죠. 치읓자와 히읗자를 쓰실 때 앞서서 시계 방향으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계 방향을 먼저 그냥 숫자를 써놓을게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9시 방향, 요 가로로 그어주는 획이죠. 그리고 12시 방향은 이렇게 내려오는 획, 11시 방향은 약간 사선에서, 그리고 요거 뒤집어 놓은 뒤 2시 방향, 11시 방향에서 내려오는 선 하나랑 2시 방향에서 내려오는 선 하나, 그리고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0으로 표시해 주자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획이 이어서 오면 자음이 완성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는 치읓이죠. 히읗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오면 이렇게 모양이 5가지가 생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양한지 잘 모르시고 그냥 보고 베껴 쓰는 연습만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모양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별자를 쓸 때 비읍자와 니을자를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골고루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거랑 딱 맞는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굳이 정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글자짜리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글자 진도로 나가실 건데요. 두 글자를 쓰실 때 어떤 글자로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왜 그러냐면 두 글자는 단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어가 주는 느낌을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좋다라든지 이런 단어들 표현을 해주실 건데요. 보통 사랑이란 단어는 러브죠. LOVE, 그죠? 러브는 이 하트는 곡선으로 돼 있죠. 곡선으로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주는 사랑이란 단어주가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얘가 곡선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사와 랑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 사이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와 랑자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줄여주시면서 사와 랑자의 사이즈가 비슷하되 받침이 너무 작아지시면 안 돼요. 받침은 주의해 주시고요. 간혹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자까지는 잘 쓰셨는데 이렇게 쓰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만큼 공간이 이만큼 넓어지고요. 받침이 굉장히 작아졌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장으로 쓰실 때 공간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캘리그라피에서는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응을 작게 쓰시면 받침이 점점점 작아지면 문장으로 갈수록 이 이응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마라는 단어를 쓰실 건데요. 하마가 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통 하마의 둥근 몸체라든지 입을 하하고 벌렸을 때의 입모양을 생각을 하시면요. 하자가 약간 뭉툭하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시면서 이응이 하 발음대로 동그랗게 해주시고 마자는 입모양대로 약간 사선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주시면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하마 쓰실 때 눈 모양이 굉장히 하마가 이렇게 조그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모음에 오는 두 번째 획을 점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점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글씨를 써보시는데 글자의 느낌을 기억하셔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차분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서 한번 써보실게요. 중요한 것은 단어는
덩어리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쓴다든지 하시면은 안 되세요. 주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실게요. 자, 다음은 글자의 획 방향에 따라 느낌을 달리 써보기인데요. 단순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면 획 방향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우리가 웃음이라고 그냥 쓰면 전혀 웃고 있지 않죠. 얘가 느낌을 조금 더 주려면 느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게요. 자, 웃음이 보통 가로선의 느낌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요. 곡선, 곡선, 곡선. 그리고 이응이 붙어도 상관없으세요. 왜냐면 둘이 친하니까 곡선, 곡선, 곡선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하시면요. 약간 표정이 이렇게 되시겠죠? 얘는 그럼 어떻게 줘야 되지? 하시겠지만은 간단해요. 올라갔던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는 옆에서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면 미음이 미음을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쪽을 약간 작게 주시면요. 약간 끌려가는 느낌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은 응용을 해서 숲속이라는 단어를 써보실 건데요. 숲속의 단어를 줄 때 이건 웃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순합니다. 지금 써줬던 이 선들을 여기다가 한번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글자는 어떻게 쓰냐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친하고 그리고 굵기 조절을 해주시면서 써주시면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이 친하죠? 친하면서 글씨를 붙여주는 그리고 두께 조절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잘 써지시겠죠? 다양하게 두 글자를 써보실 건데요. 조금 쉬운 누에부터 써볼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두께 조절만 꾹 눌러주시고 이응이 안에 있는 흰 동자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두께가 명확하게 나오시는데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이라든지 여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야이라든지 혹은 야라든지 이렇게 획이 반복되는 글자가 오면요. 보통 당황하세요.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만 조절해서 써주시면 글자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하셔가지고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달콤을 써볼게요. 쓰실 때 나는 받침이 잘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음과 모음이 올 때 모음을 살짝 위로 올려서 써주세요. 그러면 받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대한 붙을 수 있는 만큼 쏙 들어가셔도 괜찮으세요. 난 선생님 쓰다가 붙었어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루 이런 단어들을
강약 조절하고 방향만 바꿈으로써도 많이 글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캘리그라피를 다른 글씨체를 배우시기보다는 본인의 글씨체를 명확하게 보셔가지고 여기에 두께를 조금 넣어볼까 아니면 여기에 획 변화를 줘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밥상 같은 경우는 밥 모양이 약간 오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으시죠. 자, 밥만 썼는데 이 사이에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바짝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다음 글자 쓰시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반짝반짝이란 단어인데요. 우리가 반짝반짝을 그냥 쓰면은 짝이 올 때 굉장히 공간이 커지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근데 캘리에서는 그 좁은 공간도 굉장히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붙일 수 있는 만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저 지읒자가 오는데요. 자, 아가 최대한 붙을 수 있는 만큼 올게요. 그리고 요 나머지 공간이 생길 때 여기다가 기역을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한 번 더 써보면요. 선생님 나는 비읍을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오게 되죠? 굉장히 이뻐졌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쌍시옷도 그렇고 쌍지읒도 그렇고요. 지읒도 우리가 보통 쓸 때 잘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걸 잘못 쓰냐면 시옷은 잘 썼어요. 근데 시옷이 하나 더 오는데 굉장히 작게 써요. 혹은 얘가 시옷이 왔는데 시옷이 굉장히 짧게 써요. 쌍시옷은 시옷이 2번 반복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똑같은 글자가 동일하게. 그러면 굵기는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크게 바꿀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읒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신 분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께를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저는 내려서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번에는 뽀뽀라는 단어를 써보실 건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뽀뽀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여우면서 사랑스럽죠. 뽀뽀라는 단어를 쓰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뽀뽀라는 단어를 그냥 뽀뽀라고 쓰시면 밋밋해져요. 굉장히. 그리고 비읍이 4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요 가운데에 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요 안에 뽀뽀를 할 때 보통 콩깍지가 씌었다 혹은 반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트를 뿅뿅 넣어주시면 느낌이 조금 더 살아요. 글씨 대신에 획 대신에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글자를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넣어주는 건 또한 느낌이 더 가미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써보실게요.